캐릭터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그냥 오토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려요. 이제 게임 내 캐릭터들은 오락의 요소가 아니라 아이템을 줍는 기계가 됩니다. 최근에 쌀먹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쌀먹이 뭐냐면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현금으로 환전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이템을 팔아서 쌀 사먹는다 라는 살짝의 비하하는 용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쌀먹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두 개를 엮어서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게임으로 돈 버는 방법 이런 내용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두 갈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금을 벌기 위해 유저끼리 하는 거래 행위가 게임 내 모든 재화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 방해 요소가 되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RPG 게임은 대부분 무료죠. 제작자 입장에서도 수익을 내지 않으면 게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유료화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료 서비스를 너무 과하게 하면 당연히 유저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작사에서 현질을 너무 유도해서 게임이 망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애초에 그 게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저 간의 거래입니다. 돈이 좀 있는 유저가 희귀한 아이템을 다른 유저에게 현금으로 삽니다. 근데 이걸 몇 번 팔아본 사람들이 이거 돈 되네 싶으니까 레벨을 올리면서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만 줍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팔리면 던전 돌고 팔리면 다시 돌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맛을 좀 보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사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캐릭터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그냥 오토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려요. 이제 게임 내 캐릭터들은 오락의 요소가 아니라 아이템을 줍는 기계가 됩니다. 어차피 살 사람은 사니까 이것만 계속 반복해요. 던전 수는 그대로인데 오토 돌리는 사람들이 24시간 여기에서 아이템만 줍고 있어. 재미로 시작한 유저들은 이 게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즉 상업적 요소가 짙어져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돈이 걸려 있으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엄청 많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작사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작사는 유저들이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신규 콘텐츠를 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기존의 무기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 무기의 감가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게임의 제작사가 새로운 맵, 새로운 아이템을 출시하는 걸 반대합니다.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니까 제작사에서도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쉽게 게임을 즐겼지만 누군가는 게임의 의욕을 잃고 개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말 다양한 곳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상업성이 짙어져서 본질이 흐려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돈으로 하는 가치 판단은 무조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보통 시장을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족했다면 거기엔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분배적으로도 최선이고 두 번째로 공리주의적으로도 이게 맞다는 거죠. 한 명은 비싸게 팔고 싶었고 한 명은 싸게 사고 싶었는데 그 가운데서 거래가 형성됐다면 둘 다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분배이지 않냐. 그리고 둘 다 만족감을 얻었으니 공리주의적으로도 맞다 라는 거죠. 근데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 전반의 도덕이란 가치가 사라지는 건 옳지 않다 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마이클 샌델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몇 개 드는데 꽤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한 야구장을 가정해보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비싼 암표를 사서 VIP석에서 3회까지 즐기고 재미없을 땐 집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암표 때문에 티켓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티켓을 사진 못했지만 그 야구팀을 사랑하는 마음에 야구장 밖에서 그 팀을 9회 말까지 응원한다면 둘 중에 야구라는 가치를 누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시장에 형성된 가격은 기꺼이 그 비싼 값을 지불할 마음도 반영하지만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반영하기 때문에 완벽한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아니 아이템 살 사람 있어서 파는 건데 뭐가 잘못됐죠? 제가 사고 싶어서 산다는데 뭐가 잘못됐죠? 왜냐면 게임의 본질을 해치면서 하니까요. 그 거래에서 형성된 비싼 가격이 그걸 기꺼이 살 마음도 반영하지만 그걸 살 수 있는 능력도 반영하니까요. 게임은 재미거리입니다.
누군가 현질을 해서 빨리 성장하는 거에 재미를 느낄 순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게임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요.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게 시장의 원리인 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해가면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해달라고 하는 건 정의롭다고 볼 순 없겠죠. 마이클 샌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힘이 센 아이들이 새치기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돈으로 프리패스를 끊어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에겐 관대해지는 게 과연 맞나? 우린 분명 새치기는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는데 마약 중독자가 많은 지역에 아이들이 안 좋은 환경에 놓일 수 있으니 여성에게 불임 수술을 하면 몇백 달러를 준다고 꼬시는 게 그게 맞나? 대리 줄 서주기 서비스로 선착순에 들어가는 공연에 미리 인력을 배치해 놓는 게 그게 맞나? 그러니까 모든 동기를 돈으로 가져가는 것은 본질을 해칠 수도 있으며 사람들에게 도덕을 지워버리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쌀먹이든 뭐든 이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장 논리를 어디까지 허용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부업으로 월에 얼마 버는 법, 쇼츠로 얼마 버는 법 이런 게 뜨고 있죠. 다들 부수입 없이는 미래를 계획하기 힘드니 각자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뭘 제공하고 돈을 벌 땐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피해를 입히면서 돈을 버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든 네이버를 이용하든 인스타를 이용하든 게임을 이용하든 뭐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무조건 동경하다 보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쟁이라는 틀 안에 다 같이 도덕성을 잃게 된다면 그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해 줍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